제가 워낙에 이런 거 좀 좋아하기도 하고 아, 좋아하셔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는 좋아해가지고 많이 아, 예, 그러면 뭐 술이나 이런 거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욕심은 없고요. 아, 그런 건 네, 없고. 그런 건 없고. 아. 그러니까 지금 투잡으로 하려는 이유가 일단 하- 경험 이거- 좀 쌓아볼까 해가지고. 그냥 하셔도 이거 힘들 텐데 투잡으로 하시기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회사가 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라 좀 음. 간혹 일찍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끝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또 아직 미혼인데 회사를 끝나고 이제 집에 일찍 가 있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낮잠을 자는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통 그 시간이 몇 시인데요? 근데 이게 네. 일단은 뭐 지역은 어디서 하실 건데요? 지역은 저기 그 아버님 가게가 그쪽에 계시 집 근처고요. 집 뭐, 근처에? 네, 회사 근처기도 하고 저기 서울시 중랑구에 중랑구 네, 저기 상봉동 상봉동이요? 네, 터미널 있는데 네, 그 근처인데 코스트코 있는데 거기서 네, 하시는 그 거예요? 근처, 그 근처에? 근데 매장이 아버지도 그냥 워낙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라 매장 위치도 좋지는 않고 아,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조금 약간 골목이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우리 가게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네, 이제 잘 보이는데 그래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역이 이제 서울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라 네. 모르겠어요. 여기 인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별로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홍보 많이 하셔야겠는데 만약에 이제 구석에 있으면 별로 저는 구석에서 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가게조차도 이렇게 대로변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오세요. 여기 앞에서 전화해요. 안 보인다고 가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아마 구석에 있으면 더 찾아오기 힘들 수도 있고 홍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뭐 당연히 제 유튜브 보고 오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하시고 한다고 하면 좋죠. 그 유튜브 하시고 그러면 홍보 활동에도 좋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유튜브를 하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유튜브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 지금 뭐 생각도 네.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생각도 해가지고 네. 그냥 회사에서 출근해서 이제 남는 시간에 그 편집도 한번 공부해가지고 아, 뭐 경험은 아예 다 없으시고? 네. 하긴 뭐 편집하는 거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니까 그냥 뭐 사가지고 하면 되고요.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해보니까 경험이 없으시니까. 장사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저도 뭐 해보진 않았는데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장사 경험은 없어요. 별건 없는데 이제 뭐 수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리는 솔직히 없어요. 어려운 수리는 별로 없고 다 이제 기본적인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설치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설치나 아니면은 뭐 세팅하는 거 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래픽 카드 장착을 잘 못해요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간 기본적인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를 이제 돈 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PC 조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런 거 하는 거 뒤에 보면 그 박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PC 조립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요즘에 많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예전하고 좀 달라서 예전에는 AS가 좀 많이 들어온 편인데 요즘은 컴퓨터 고장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하시기에는 저는 그렇게 경험이 없으시면 솔직히 조금 저는 추천은 별로 드리진 않아요. 이게 힘들어요. 이 바닥이. 아마 서울이면 경쟁이 더 심할 거고 그 상봉동 근처에 거기 근처에 매장은 없어요? 컴퓨터 매장? 조사는 해보셨어요?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사는 안 제가 했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뭐 네. 멀지 않은 곳에 한 200m 네. 정도 되는 곳에 아,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골목인데 큰 길에서 보이는 골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유튜브 보고 막 영상 보고 알아보려니까 한계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 요즘에는 뭐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반 과세가 있고
그 간이가세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간이가세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이가세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상대하려면 일반 가세로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장단점은 다 있어요. 간이가세로 하면 아무래도 세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 내긴 하는데, 근데 기업 상대하고 이럴 거면, 왜냐면 계산서를 끊으려면 간이가세는 계산서를 못 끊어요. 네, 그렇다고. 네, 그래서 일반 가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간이가세에서 일반 가세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반 가세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 판단하시는 건데, 간이가세가 편한 거는 뭐 세금 신고하거나 이런 게 좀 편하긴 편해요. 일반 가세보다는. 혹시 녹음 좀 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기업 상대 뭐 계산서 끊을 게 많고, 그리고 내가 계산서 받아가지고 세액공제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일반 가세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간이가세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간이가세로 사업자를 냈다가, 네. 이제 사업자 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기업을 상대로 많이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와가지고 계산서 끊어달라니까 알고 보니까 계산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 가세로 바꿨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뭐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아예 그냥 일반 가세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바로 일반 가세 하면은 뭐 계산서 끊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물건 사는 것도 계산서 끊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세액공제도 되시고 좋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저는 뭐 그 말씀하신 기업 상대로 하는 거는 뭐 인프라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고 뭐 그래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아니면 간이가세로 끊었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막 이게 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일반 가세를 해도 바로 아니면 세무서 바로 방문하면 네. 바로 바꿔줘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간이가세로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업자를 내면 네. 그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줘. 그게 이제 알아본 바로는 저는 일단은 직장인이고 회사는 계속 다닐 거기 때문에 그 저희 뭐 직장인은 연말정산 하니까 연말정산으로 끝나는데, 이게 또 사업자를 또 내버리면 듣기로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거 그쵸, 잡히죠. 하더라고요. 네, 잡히죠. 회사에서 알 거예요. 네. 뭐 알아도 큰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큰 상관은 네, 잡히죠. 왜냐면은 보면은 다른 소득이 또 있으니까 잡히죠. 뭐큰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것만 신경 안 쓸 때도 그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뭐 말해도 된다면 굳이 숨겨서 하실 필요는 없고, 네, 뭐 아니면 숨길 생각은 없고요. 근데 네. 회사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예, 뭐 회사의 일에 지장만 안 주고. 지정만 안 되면 네. 뭐 말씀하고 하셔도 되죠. 차라리 그게 편하죠. 나중에 또 혹시라도 문제 솔직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면 소득이 더 잡히면,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더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면은 좋죠. 나중에 세금 신고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실 수 있어요. 별게 없어요. 왜냐면 네. 저도 종합소득세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는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세금 신고해요. 그거는 뭐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조금 들여가지고 네. 하고 뭐 10만 원 이렇게 주면은 그냥 해주는 데가 해줘요. 그거는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득세 신고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1년에 2번씩 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일반 가세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근데 간이가세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시면 처음에 그때는 생각이에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오는 데가 딱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데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 5군데. 어차피 물건 사오는 데는 뭐 지금 뭐 제일 큰 뭐 컴퓨전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지가이드 뭐 한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어차피 그런 데서 사오기 때문에
이거 신고하기가 되게 편리해요. 왜냐면 또 요즘에 이 사이트, 우리나라 그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간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 돼.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봐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내가 이제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 쓸 때 현금으로 만약에 뭐 한 2, 3만 원씩 받는 거는 내가 따로 그거는 또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소득이 그러니까 국세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거 얼마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성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면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저는 뭐 그냥 주먹 저도 뭐 근데 중국어로 보니까 하면 안 되고 중국어식으로 하고 싶진 않고 다 그쵸. 좀 약간 그래도 투명하게? 어느 정도 투명하게 네. 해가지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끊어달라 그러면 잘 끊어주셔야 되고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간혹 이제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해달라면 잘 해줘야 돼요. 요즘에.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예. 만약에 이제 뭐 현금 영수증 해달라는데 안 끊어주고 막 이러면 막 신고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지켜서 해주시면 되고 뭐 현금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계산서 같은 거 잘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되고 그 정도? 그러니까 신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제일 궁금하긴 한데 궁금한 거? 예를 들면 이제 조립이 들어왔다. 네. 조립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어디서 해야 할까요? 그게 질문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어디서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본 바로 제가 그냥 막 해가지고 스스로 영상 보고 본 바로는 인터넷 그냥 아무데나 아니면은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고 컴퓨존.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물건 사놓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가격도 중요한데 가격은 물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렇게 조립을 많이 뒤에 보시면 박스 이렇게 조립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AS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조립하시는 분들의 이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AS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AS가 손님에 대한 AS뿐만 아니고 저도 부품을 구매해서 AS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CPU 3600을 사왔는데 초기 불량이 났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용산 물론 이제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뭐 용산 어디서 구매했는데 잘 안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네, 막 DP하고 막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엔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래서 컴퓨터에서 구매해요. 거의 한 80% 이상. 80% 이상. 왜 그러냐면 그 20%는 왜 20%냐면 가끔 컴퓨전에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EMTEC 있죠. 네. EMTEC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컴퓨전에서는 EMTEC 그래픽 카드를 팔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컴퓨전에서 못 사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따로 업체가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 게 뭐 컴퓨전 있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이지가이드라고 이지가이드 있고 아니면 가끔 급할 때 현금몰 여기 현금몰은 다나와에서 오면 현금몰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업체 이름이 현금몰이에요. 아니야 그냥 현금몰이 현금만 구매할 수 있고 뭐 계산서 안 되고 현금 영수증 안 되는 그런 걸 현금몰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급하게 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뭐 말씀하시는지 알것 아, 같아요. 네. 거기 현금에서는 최저가나 그렇죠. 최저가로 나오는 그런 데서 구매할 때도 있어요. 급하면 물건이 없으면 컴퓨전에서 그래서 컴퓨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는 맞는데 물건이 다 100%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TEC 제품 없고 시소닉 파워도 그러니까 이런 고사양 컴퓨터 같은 거 조립할 때 시소닉 파워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아 시스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컴퓨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격은 솔직히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데 AS가 칼이에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 이런 마우스 있죠? 네. 뭐 3,000원짜리 이런 마우스 고장났다. AS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가지고 택배로 공짜로 보내주고 AS 굉장히 잘해요.
AS 짱.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AS 막 이게 잘 안 되고 막 짜증나면 나도 이게 막 일이 밀리고 막 이거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AS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거를 중점을 두실지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왜 이 컨퓨전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돼. 아니 고민이 아니라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 상대로 만약에 이제 조립이 들어오면 좀 내 입장에서는 물건을 좀 싸게 구매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컴퓨전에서 구매하면 그런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윤 마진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즘에 딜러가랑 일반 소비자가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진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AS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컴퓨전에서 구매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AS는 뭐 귀찮더라도 그냥 나는 좀 많이 뭐 좀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컴퓨전 말고 아니면 또 뭐 다른 데 말고 좀 현금물 같은 데 구매해서 뭐 아니면은 좀 더 싼 루트를 찾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거 한 4년 5년 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AS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제 손님이 오시면 견적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제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가격을 바탕으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견적서를 단화화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화 기준으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개인차가 심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단화화로 많이 해요. 단화화 PC 견적 여기 보면 단화화 PC 견적으로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면 컴퓨전 가격으로 해드릴 때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은 컴퓨전 가격으로 해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 단화화해서 이거 왜냐면 요즘에 손님들 입장에서 딱 들고 올 때 그냥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도 손님들이 아예 단화의 견적을 뽑아오세요. 그렇겠죠. 80% 이상. 다 그러시죠. 사장님 이거 단화에서 제가 스크린 해왔는데 캡처하는데 이거 이대로 해주세요. 견적 내주세요. 그럼 저는 똑같이 얻어요. 이렇게 PC 견적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내드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3,500 X다. 이거 100만 원이에요. 3950이구나. 3,500, 3,6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견적 내줘요. 이렇게 내드리면 네. 혹시 이게 부품에서 마진이 남나요? 저는 안 남아요. 거의 안 남아요. 거의 안 남아요. 거의 남는 게 마진이 아예 사무용 컴퓨터 40만 원대, 50만 원대 정도면 마진 한 만 원 남으려나? 남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진짜. 이게 되게 마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진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조립비 해주고 그거 비용하고 그 정도 선. 그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하면 조금 더 남죠. 일반 저기보다는. 거기서 남기는 거예요.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돼. 뭐 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는데 많이 깎아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많이 안. 생각보다 뭐 3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뭐 2, 30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좀 박해요. 많이 박해요. 그래서 이 수리점들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조립하시는 데나 이런 데가 대량으로 하지 않고서는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 조립하는 것보다는 수리하는 게 마진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수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요즘 컴퓨터들이. 그러면은 단화화 가격이 예를 들면 컴퓨터존에서 많이 하시니까 컴퓨터존에서 그걸로 하시면 사업자 해가지고 그걸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단화화 가격보다는 싸나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싸기는 싼데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때 다 그때 따라서 다. 그럼 그때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 단어와 최저가로, 이거 최저가는 아니지만 단어와 이 견적으로 하면은 손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마진은 조금 났는데 많이 났진 않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로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이 조금 더 마진을 조금 더 남길 수 있긴 해요.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뭐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남겨먹을 수 있는 거는 조립해주고, 조립 비용, 윈도우 설치 비용.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립해가지고 나가서 설치해주는 거.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구매했는데 설치를 해달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로 마진 남겨야 돼요. 나가서 설치하면 설치 비용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 3만 원 받아요. 3만 3천 원. 그런 걸로 남겨야 돼요. 생각보다 크진 않죠? 아니, 33,000원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저는 근데 나가면 되게 귀찮아요. 그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네. 나가서 설치하고 그러면은 되게 귀찮아요. 귀찮은 거 되게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또 막 다르고, 막 선도 막 설치하고, 랜선도 막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케이블도 막 가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RGB가 없잖아요. RGB 이렇게 옛날 케이블이 없잖아요. 네. 막 그런 것도 준비 안 돼 있고 막 이러면은 조금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좀 짜증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죠.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걸로. 많이 준비해줬어요? 또 있어요? 몇 가지 있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념을 저도 요새는 좀 낫지만 예전부터 그냥 컴퓨터 수리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눈탱이 친다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개념을 어차피 장사 경험도 없고 하니까 저는 좀 약간 공인비라든가 이런 거 부품을 최대한 적게 남기고 일단 초반에는 이제 그냥 좀 믿을 만한 수리점 이런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고객분들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공인비를 어떻게 좀 저렴하게 잡아서 초반에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은 뭐 초반에 이제 간단한 거는 무료로 봐드리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료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도 유튜브 하고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무료는 조금 위험해요. 무료는 조금 위험하고 무료가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무료가 어디까지가 무료인가 그게 약간 고민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이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예 예전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전원선만 꽂아도 기본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원을 꽂아서 뭐 이렇게 상세한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해도 10,000원을 무조건 받았어요. 10,000원을. 그 상당히 반발이 많죠. 아씨,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응? 10,000원을 받냐? 예를 들어서 그 무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딱 집어서 그냥 램 재장착만 그 정도? 네, 램 재장착까지만 아. 빼가지고 뭐 그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화면 안 거의 나오는 거. 대부분이에요, 그게. 네, 화면 대부분은 아니고 오시는 분의 한 50% 정도? 그런 램 거는 재장착? 웬만하면 램 해버리면 그건 돈 많이 못 버실 텐데. 왜냐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0%라고. 그쵸. 네, 그러면 그 50%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내가 무료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긴 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뭐 부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거는 램 재장착.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줘도 되긴 해요, 무료로. 근데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진짜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폐업해요. 100%. 100%까지는 아니고 그럴 확률이 커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약에 계속 가서 만약에 또 뭐가 안 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무료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또 왔는데 뭐가 안 돼서 왔는데 이것도 무료로 해줄 수 있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무료 그러니까 아니, 그 램 장착 그 분량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가지고 아.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딜레마긴 해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10,000원을 받는 것 자체가 다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가려받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매너 있게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히려 내가 사장님 이렇게 하셨는데 또 내가 10,000원을 내야 될까요? 이런 사람도 저는 오히려 안 받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왔는데 뭐 램 보니까 램 물량인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해서 닦아서 닦해서 하니까 잘 돼.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사장님 수고하시는 감사합니다. 뭐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거의 대부분 안 받아요. 근데 딱 와가지고 하셨어요? 네. 가져가면 되죠? 이러면 저는 오히려 점검비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공짜로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점검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딱 보니까 하드가 불량이야. 하드 불량이다. 그래서 뭐 윈도우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드 바꾸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럼, 그래요? 하드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할 줄 알아요. 가져갈게요. 그냥 가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뜬금없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다가 전에 뭐 이제 경험 없는 이제 초짜 사장님이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초짜니까 음식이 이제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왜 너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냐. 너는 초보니까 가격을 내려서 일단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네가 연습도 하고 하면서 네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이제 음식이 더 뭐 맛있어지면 퀄리티가 있어지면 그때 이제 그때 정상적인 비용을 받아라. 네, 그런 이런 거. 거를 보고 이제 그럼 나도 장사 경험을 일단 뭐 그것도 없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회사를 그 전에 십몇 년 회사를 다녔지만 거기서 PC방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해요. 회사 본업이 있었고 부업으로 PC방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그래서 PC방에는 한 번 납품을 하면 뭐 적게는 뭐 30대, 50대, 100대, 200대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에 뭐 많게는 수십 대까지 제가 점검을 했거든요. 거기서 경험을 쌓고 저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저는 바로 적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 이제 정상적인 비용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이게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렇죠. 조금 그럴 수도 막연히 있죠. 무서운 거죠. 약간 두려움되고 내가 뭔지 알 이제 것 같아요. 이 고객님 혹시나 뭐 더 망가뜨리거나 이러진 않을까. 망가뜨리면 아니 다시 해주면 망가뜨리진 아니더라도 뭐 수리를 제대로 못하진 않을까. 뭐 이런 약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런 그거 것 충분히 때문에 이해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럴 수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미 하실 거예요? 네,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세상을 그냥 너무 소상공을 하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면 아예 못